산후회복이라는 용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산후휴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단지 휴식이 아니라 산후회복이거든요. 회복이라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쉬면 나아지겠지가 아니고, 출산이라고 하는 건 호르몬, 관절, 자궁, 그리고 여러 가지 수면, 이런 것들이 다 불안정해지고 변화가 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온전히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오는 적극적인 회복 과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겐 필요치 않을 수도 있고, 필요성이 많은 분, 적은 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요즘 출산의 상황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꼭 필요한 건가요? 우선 산후보약이라고 하는, 또 산후회복약을 쓰는 이 과정들을 우선 이야기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첫 번째는 오로 배출을 돕는 소위 어혈약이라고 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한 2주 정도를 쓰게 되고요. 약을 쓰는 시기는 출산 후부터 오로가 배출되고 있거나 아니면 한 달 이내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가 애매할 때 초음파상으로 봤을 때 자궁 내에 아직 고여있는 오로가 확인될 때, 이럴 때 저희는 그 1차 약을 꼭 쓰게 되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소위 산후보약이라고 얘기하는 약이고, 그때는 녹용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자궁도 회복시키고 관절 튼튼하게 해주고, 그리고 되게 이제 빈혈도 동반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기력이 많이 소진되어 있는 부분들을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100일까지의 우리 회복 단계가 또 중요하거든요. 1, 2차 단계가 산욕기 6주, 8주까지의 회복 과정이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100일까지의 회복 과정이에요. 그 시기에도 역시 아직 기력이 회복이 덜 돼 있는 분들, 원래 약한 분들, 난산이었거나 쌍둥이였거나 노산이거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회복 노력이 필요해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만약에 있다면 20대 중반에 굉장히 평소에 건강하고 출산 과정도 어렵지 않았고 쌍둥이도 아니고 시술을 했다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 다 좋았다면 꼭 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는데, 사실상 요즘 그런 산모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요즘은 치료약이 필요하고 회복보약이 필요한 겁니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단어는 산후풍이라는 단어일 텐데, 산후풍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만 있었고 지금은 마치 없는, 마치 박물관에 있는 이상한 옛스러운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단어고요. 산후풍이라는 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풍자가 바람풍자니까 바람이 든다, 관절이 시리다, 바람이 드는 느낌이 들어요, 시큰시큰해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어르신들한테도 많이 들어봐서 그거에 대해서만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산후풍의 특징적인 증상인 건 맞는데, 그거 외에도 피로든 수면의 이상이든, 또는 어떤 빈혈이라든가, 또는 우울, 불안, 식욕의 변화, 식욕 부진, 땀이 유난히 많다든지, 또 관절의 통증들, 그리고 기력 저하,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신신경적인 증상과 신체적인 증상과 몸의 대사 이상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적인 산후풍의 정의고요. 이건 국제적으로도 한국에서 우리가 규정을 했지만 인정받는 문화와 관련돼 있으면서도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어떤 질환입니다. 거의 모든 산모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걱정이 되시나 봐요. 임신 중에 이제 체중이 필요 이상으로 좀 늘으신 분들이 특히 더 그러시기도 하고, 또 적정히 늘었어도 늘 여성들은 살찌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근데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임신 중에 불어났던 체중, 그리고 부종, 이런 것들을 잘 해소시켜주면서 체중 회복에 더 도움이 되는 게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그래도 보약은 살찌지 않느냐, 이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데, 살을 찌우는 보약도 있죠. 그러니까 보약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요. 체중이 너무 적고 식욕이 부진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살을 찌워주는 보약을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산후보약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말 뭐 예외적으로 임신 중에도 체중 증가가 너무 적었다,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고요. 오히려 부종이 있고 체중이 늘었고 그렇다면 기력 회복을 잘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살찌는 보약하고 달라요. 기력이 잘 돕는다는 의미는 대사 기능을 돕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대사를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게끔 도와주면 결국 몸에서 군살이 잘 빠지는 데도 좋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출산 후에는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돕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하고자 해도 그 다이어트라는 것은 사실상 덜 먹고 활동하는 불편한 힘든 과정을 견뎌야 되는데, 출산 후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시기가 돼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몰입해서 하고자 해도 할 체력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된 산후 회복, 그때 보약을 잘 써서 기력을 잘 회복시키는 것이 당장에도 살이 찐다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좋은 준비 과정도 됩니다.
모든 약이 모유 수유 중에 안전하지 않죠. 그렇지만 모든 약이 모유 수유 중에 금지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 또는 모유 수유 중에 항상 약을 쓰는 것은 신중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유 수유 중이기 때문에 산후보약을 미루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다, 돌 지나고 나서 아이가 이제 단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약을 먹어보려고요 하고 늦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모유 수유 중에 한약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동의보감이 쓰여졌던 시기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선시대였는데 그땐 분유라는 것도 없었어요. 당연히 모유가 기본 전제인데, 그때 우리 부인문이라고 하는 그 여성들의 처방들이 모여져 있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산후에 쓰는 약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약재들은 모유 수유 중에 쓸 수 있는 안전한 약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처방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시고 산모에게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석대학교에서 있었던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산 후에 대표적으로 쓰는 처방에 대해서 이것이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이 되는가라고 모유 성분을 분석을 해봤는데 유의미한 수치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즉 아기에게 전달이 되지 않거나 전달이 되더라도 아기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만 검출되기 때문에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뭔가 불이익이 가거나 안 좋은 영향이 갈 거라는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산모가 건강해짐으로 인해서 수유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안정적인 수유를 돕는 의미로 처방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단유가 계획 있으시다면 단유를 돕는 한약 처방도 가능하고, 아직은 수유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중립적인 처방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처방할 수 있어요. 산후보약 지으러 오신 분들 중에도 상당수는 호박즙을 선물 받거나 본인이 주문했거나 해서 드시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질문 많이 받아요. 보약이랑 이 호박즙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참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호박이 산모에게 호박이 좋다더라 라고 하는 그 호박은 우리가 지금 즙을 내고 먹고 있는 그 호박이 아닙니다. 사실 동의보감에서 산모들에게 여러 가지 쓰는 처방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늘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종종 등장했던 것 중에 이제 호박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한약재가 있는데, 근데 그 호박은 애호박이 늙고 해서 늙은 호박, 우리 펌킨이라고 하는 그 호박이 아니고 광물질 호박이에요. 수지가 굳어서 우리가 보석으로도 활용하는, 보석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 호박, 광물질 호박인데 발음이 똑같다 보니까 민간에서 오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 호박이 산후에 약재로 쓰인대, 우리 밭에 호박이 있는데, 옛날에 아마 어르신들이 그랬겠죠. 그래서 그 호박을 다려다 먹었겠죠. 이게 맛도 달달하니 좋고 이수작용, 즉 소변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으니까 그럼 부종이 빠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그게 수분 정체가 많은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살이 찔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기력이 너무 소진되어 있는 분에게 소변 배출을 인위적으로 너무 강화하면 기력이 더 소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호박즙은 1차적으로 산후에 지금 드시고 있는 그런 펌킨, 늙은 호박의 그 호박즙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 뿐만 아니라 그다지 도움이 안 되고 때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정 선물 받아서 버리기 아깝다면 그냥 달달한 음료다 생각하고 남편이랑 같이 드시든지, 살찌지 않는 선에서 뭐 그냥 음료수 대신 먹는다 생각하고 드시든지, 이런 정도로 하시라고 저는 안내를 하고 있어요. 회복 목적은 절대 아니네요. 회복 목적으로서는 그다지 의미도 없을 뿐더러 자칫하면 오히려 회복이 안 되고 기력만 소진될 수도 있다. 어떤 누군가는 그렇게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 국민적으로 좀 알려져야 될 내용이에요. 네.